네, 안녕하십니까. 위닝스탁입니다. 자, 몇 시간 전에 이제 결국에 탄핵 투표가 어, 어떻게 이제 불성립이 돼 버렸습니다. 음, 자, 참 뭐 우린 주식 거래를 하니까 뭐 무슨 뭐 정치적인 뭐 이런 무슨 뭐 보수냐 진보냐 뭐 민주당이냐 국힘이냐 뭐 이런 거 관계를 떠나서 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어, 또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편을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 어, 주식시장의 이제 기본 이제 원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 원리와 지침을 따른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예, 그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자, 이제 뭐 어떤 이제 상황이 이제 펼쳐질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지, 예, 뭐 우리나라 보면 뭐 그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죠. 예, 이제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그래서 뭐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디스카운트를 당하고 있다. 근데 그런 디스카운트를 더 당하겠죠. 예. 그 외국 분들은 굉장히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되게 싫어해요. 예.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도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요일에 바로 뭐 어떤 상황이 변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 좀 추가적인 하락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해 놓고 좀 전략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정치가 주식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서 또 보셨죠. 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참그 떠오르냐면 주식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 저번에 이제 NC소프트 주가도 이제 말씀드리고 뭐 그동안 인텔 주가도 말씀드리고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냐면 회사나 국가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그, 그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예, 이것을 빨리 해결을 못하면 결국에 나중에 해결은 합니다. 예, 하는 경우가 뭐 대부분 많이 있고 하지만 이 참 뭐랄까 야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테슬라도 어, 4분기 그 초반에 실적 발표할 때 참 안타까웠던 점이 CEO 이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굳이 하지도 않아야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솔직해도 문제거든요. 예. 올 한 해 내내 굉장히 안 좋겠다. 이런 말까지 그러니까 그 인터뷰할 때 굳이 저 말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예. 어,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불안감을 딱 던져줘가지고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욕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예, 로보택시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매우 느낌이 안 좋아요. 기분이 정말 안 좋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러면은 어, 이 회사에서는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도록 어, 좀 이렇게 호재를 말을 좀 미리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 로보택시 발표회를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어, 실적 발표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예. 그러니까 한 2주 전이나 3주 전에 이런 실적 발표 날 말해야지 말을, 그러니까 굳이 실적 발표 날 그때 가서 말해야지, 예, 깜짝 발표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예. 로보택시 발표회를 해야겠다 하면은 주가가 지금 안 좋으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그냥 발표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굳이 실적 발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말해야지. 이것은, 예, 자칫 잘못하면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CEO가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소위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참 이게 뭐 참 슬픈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도 자영업을 해봤지만 처음에 장사 좀 안 되네. 거기서 바로 접게 되면 빠른 손절이 됩니다. 그래서 큰 손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버티고 대출까지 받다가, 예, 피해를 최대한으로 키운 다음에 거기서 가게를 접죠. 이게 이제 그 어떤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하락이라는 것도 이 저점을 파악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최대한의 피해를 키우고 난 이후에 바닥이 드러납니다. 주가의 상승도 그래요. 최대한의, 예, 이득을 키우고 난 이후에야 고점이 드러납니다. 예. 이거 이제 저점 파악하고 고점 파악하실 때 많이 또 써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이 정치권 상황도 그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면, 그때 조금만 빨리 문제를 해결했으면, 예, 주식시장의 하락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었었다. 근데 항상 바닥이라는 것은 음,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 그러니까 최소한의 피해를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면서 빨리 바닥이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 뭔가 나중에 정말 그때 좀만 더 빨리 어떤 조치가 있었더라면, 예.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은 실적 발표가 한 2주 전, 좀 3주 전에만 조금 있었고 그때 로보택시 발표가 있었더라면, 예, 이 175 정도에서 이 150 이하까지 빠지는 이런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저는 주가 하락을 보면서 항상 좀 슬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주가 하락 속에는 많은 분들의 엄청난 손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이 주가 상승에는 많은 분들의 수익이 담겨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정말 힘들게 일해서 정말 피 같은 돈들이거든요. 예, 정말 여름에 그 삼복더위 뙤약볕에 공사장에 가서, 예, 하루 종일, 예,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나르고 뭐 15만 원, 뭐 20만 원 버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벌어서, 예, 뭐 적금 한 몇 년을 부어야지, 예,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CEO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예, 소액주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책임감을 받고 일하는 CEO는 거의 없어요. 예, 참 야속한 거죠. 예. 어, 그래서 항상 보면은 국가나 뭐 기업이나 보면은 항상 폭락을 하고 나서야 예, 그 이후에 뒤늦게 예, 그 소위 그 외양간을 고칩니다. 네. 어, 그래서 주가도 항상 그렇게 바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도 참 앞으로 좀 예상되는 것은 예,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 후에 나중에 상승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정치인들은 예, 자신들의 그 이익이 최우선시 되니까 예, 어,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을 하던 말던 예,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이익을 포기해야겠다.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 주가 하락 속에는 예,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가서 일하고 번 돈 15만 원, 20만 원이 들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참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식시장 좀 요동칠 것 같은데요. 어, 좀 이런 정치권의 영향이 이제 이 주식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게 이 주가가 그래도 약간 바닥에서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조금 잡으려고 했는데 이 신저가를 들어가게 된 이런 계엄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신저가로 들어가서 참 이 신저가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손실을 봤을 거란 말이죠. 예, 만약에 계엄이 없었더라면 예, 지금 조금 반등하고 있지 않았을까. 역사에 뭐 만약이란 예, 없겠죠. 네. 음, 그래서 이 손실을 보신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그 누가 책임을 져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하락을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초래했다. 그러면은 참 야속해요. 예. 음, 그래서 제가 그 저번에 그 이 MC 소프트 주가를 보여드리면서 예전에 예, 2021년 방송에 그 녹화가 되어 있는데 그 CEO가 참 너무나 야속한 거예요. 예. 자신의 행동 때문에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망가질 텐데 그런 것은 그냥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난 나중에 예, 바닥에 더 싼 가격에 잡아버리면 되지. 이런 속셈인가? 예. 그러니까 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주식시장이 왜 이게 세력주 매매법이냐면 야속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회사나 뭐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이사들이나 대주주들은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악재를 던져버려가지고 떨어뜨리고 예. 그리고는 다시 싼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해서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신작, 대작이 나온다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정보에 그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가격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제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참 그런 야속한 면들이 많아요. 예. 정부의 어떤 공식 발표를 보고 와, 저 회사 대박이구나. 그래도 보물선 뭐 옛날에 그 어디
아프리카의 그 다이아몬드 광산, 예. 그런 거. 이거 뭐 음모 소리지만 뭐 9.11 테러 때도, 9.11 테러 터지기 전에 세력들은, 예, 먼저 팔고, 하방 배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정말 착한 마음으로만 보면서 매매를 하고 싶지만, 아, 정말 나스닥과 대비되는 이 코스닥의 주가를 보면서 참 슬픈 마음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보면은 그 YINN이라고 이 중국 요 세배 요거 있잖아요. 예. 이거 보시면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위기 상황에 의해서 이제 하락을 하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반등은 또 합니다. 근데 어떤 이제 뭐 조치를 취합니다. 뭐 경기 부양책이니 뭐니. 근데 그러니까 이 항상 맨 밑바닥에 매도를 하고 나면 그 부양책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양책이 내가 매도하기 전에 조금만 빨리 그 부양책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근데 정말 바닥을 완전히 끝을 보고 난 후에 그런 게 나옵니다. 음. 그래서 항상 그 이 시간이라는 그 요소, 예, 참 야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탄핵 부결을 보면서 월요일장이 좀 이제 걱정이 된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